다음 감염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식히려다가 열이 펄펄 난다. 여름 감기.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네, 이제 뭐 감기가 가을, 겨울에 많긴 하지만요. 감기는 사계절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더운 여름을 좋아하는 감기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같이 굉장히 더울 때는 냉방을 실내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사실 조금 더 온도를 낮춰야지 좀 마스크 쓰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있어서 더 찬 실내에 있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면 여기를 오고 가면서 사람이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각보다 씁니다. 그래서 이 지치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 감기에 더욱 쉽게 걸릴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열이 나고 상기도 감염 증상,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가래가 나올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랑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시간에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말씀드렸죠. 26도 정도 너무 바깥과 온도차 크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름철 감염 질환도 코로나19와 상당히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바로 알아봅니다. 자, 청각 상실 그리고 신경 손상까지 올 수 있는 뇌수막염이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전혀 코로나19와 다른 질환인데 증상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뇌수막염이 처음 시작할 때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의식 손상이 된다든지 뭐 두통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후에는 구분이 되는데 네. 초기 증상은 사실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뇌수막염은 사실은 이제 뇌를 둘러싸고 있는데 뇌에 충격을 덜려고 그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 안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아주 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거고 만약에 균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는 대부분 가볍게 앓기는 하지만 이제 사진에 나오는 대로 이런 세균에 의한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중증으로 진행을 해서 의식을 잃는다든지 또는 심지어 폐혈증까지 동반돼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10세 미만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성 그 뇌수막염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초기에는 이제 약간 설사한 다음에 이후에 뇌수막염을 일으키면서 아주 고열이 나고 애들이 이제 막 이제 지척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여름철, 특히 열로 시작되면서 두통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뇌수막염을 생각을 하고 빨리 진료를 받아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은 이제 환자 딱 보시면 이게 뇌수막염인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딱 구별이 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예. 아무리 감염내과 의사들이어도 맨날 열 나는 사람만 네. 보더라도 처음에 딱 열 만나서 오시는 상황이면 네. 한참 고민을 그럼 합니다. 교수님도 구별이 안 되면 저희는 집에서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열이 난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으니까 열이 나면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받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제 증상이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필요한 뇌촉색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이러면서 또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검사 코에서 이제 바이러스 검출을 해서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열만 나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프기도 무서운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도 구분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증상 나타나시면 하루빨리 한시 바삐 좀 내원하셔가지고 진단검사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환도요, 구분이 쉽지가 않대요. 한번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 콩팥 망가지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신우신염이 있다고요. 이건 또 어떤 병이고 어떤 분들에게 잘 찾아오나요? 사실 급성 신우신염 하니까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네. 그냥 우리 보통 얘기하는 콩팥에 염증이 생겼다. 신장. 신장, 네. 신장 콩팥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방광염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먼저 균이 들어와서 이제 소변 보기 좀 불편하거나 좀 뭐 답답하거나 아니면 소변 자주 보거나 이런 증상이 되는데 그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방광에 있는 균이 타고 올라와서 콩팥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콩팥 같은 경우는 피를 걸러내다 보니까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전신으로 균이 이렇게 막 퍼지니까 아주 심한 고열이 나고 정말 온몸이 오들오들 떨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CT 네네. 보시면 콩팥에 염증이 와서 이제 지금 보시면 오른쪽 거는 이제 정상이 하얗게 보이지만 왼쪽 게 거무스름하게 이제 피가 잘 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퉁퉁 부어 있잖아요. 네, 커져 거기에 있어요. 저기 염증이 생겨서 저렇게 이제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열을 동반하고 또 너무 고열이 동반되다 보니까 막 구토를 하고 심지어 뭐 설사를 해서 장염으로 오인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특히 이게 여름철에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 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 제때 소변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초기 증상은 아주 고열이 나다 보니까 뭐 코로나증하고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감기라고 착각해서 2, 3일 동안 치료 안 받고 약국에서 약만 드시다가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열이 나는 경우 특히 온몸이 오들오들 떨 정도로 고열이 나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열을 짚어주셨고 공통적인 걸로 그러면 차이점 같은 걸 좀 알아두면 그래도 빨리 내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증상이 고열 나고 특히 오한을 아주 많이 동반하는 한기. 상태로 오고요. 사실 이제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그 소변 볼 때 좀 불편한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거나 아니면 봐도 본 것 같지 않거나 이런 느낌. 그리고 특히 이제 구토라든지 장 증상이 좀 많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신우신염 쪽이 가깝다. 특히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자분 요도가 짧아서 균이 더 잘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토하고 구토하고 그다음에 소변 볼 때 불편하고 그다음에 혈뇨나 이런 게 보이거나 이러면 아 신우신염 맞구나 생각하고 바로 병원에 와서 항생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 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엔 열 나고 이렇게 탈진해서 병원을 가면 일단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입원을 시켜준다고 맞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검사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더 아파지는 거 아닌가. 치료는 도대체 언제 받는 건가 막 겁부터 날 것 같거든요. 또 울물까 어떻게 해야 봐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진마저도 열 나는 환자가 이게 코로나인지 뭐 신우신염인지 뇌수명염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병원들이 대부분 입원하기 전에 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격리실에 이제 열 나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병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예 병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네. 검사만 해놓고 집에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아이고야. 얘기를 듣는 경우들 상당히 많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요새는 이제 좀 이제 그 검사가 빨라지는 검사가 이제 허가가 되기 시작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좀 그런 검사를 단축해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은 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이제 고열이 나서 이제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이나 아니면 1339 전화를 해서 바로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탈수나 뭐 설사가 심하거나 탈수 또 고열이 너무 많으면서 특히 고열령 같은 분들 의식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119나 이런 데 상의해가지고 이제 바로 진료가 가능한 데를 찾아서 병원을 내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